어머니가 흉탄에 돌아가신 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빈자리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셨지만 인파는 촉촉해진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국민이 아닌 자신과 친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형사재판에 대비한 메시지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모든 걸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죠. 네, 삼성동 사저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전문가 패널 네 분과 함께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오늘 오전까지도 지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꽃도 보내고 여전히 어젯밤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뭐 저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러시지 않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조용히 좀 지켜봐 달라고 하든지 저는 저 진정시킬 수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절망스러운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께 그걸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지금 뭐 친박계 저 의원들이라든가 저 친박 집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작은 불씨 같은데요. 저게 향후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얼마나 큰 부담으로 저 계속 자리 잡을지 저는 외려 그게 더 걱정입니다. 예. 2, 3년 후에 총선도 있고요. 예, 일단 박 전 대통령을 누가 지근해서 뭐 보자 하느냐. 일단 윤 전 추행정관이랑 이영선 행정관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가 보직을 변경하면서 이제 파면당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와 경비에 대한 예우는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경호 인력으로 이영선 전 행정관 행정관이죠. 청와대 행정관이 경호팀으로 합류했다는 거고요. 예. 윤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역할 때문에 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아마 윤 전 행정관도 실질적으로 사표를 내고 그 보좌를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경호 쪽으로 합류를 하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실제 윤 전 행정관이 경호 쪽으로 합류하는 거는 국민 정서상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이영선 행정관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그렇죠. 정부에서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파면당한 대통령은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뭐 비서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우가 다 중단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혹시나 모를 위협에 대비하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에 대한 특별한 부분들의 최소한의 정도의 예우를 갖추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경호팀의 일원으로 이영선 행정관이 이제 소속을 바꿔가면서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일부에서는 이게 뭐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그 꼼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뭐 경호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선 행정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윤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월급도 박 전 대통령이 줘야 되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사비로 줘야 돼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으려면 비서관 채용이 가능한데 파면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서관 채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비로만 지급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거의 혈혈단실 혼자서 모든 것들을 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저께 퇴거하는 장면을 보게 되니까 실제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도 마찬가지거니와 정치권에 있는 친박 인사들이 대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공간을 옮겼지만 전직 대통령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정치적 그런 역량들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낳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불구속 기소가 돼 있잖아요. 재판 받아야 되죠. 그 재판 받아서 나중에 유죄 판결이 되면 아마 공무원 신분도 박탈돼서 그때는 또 이영선 행정관도 박 전 대통령이 그 사비로 또 활동비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금전적으로 보면은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사저 구입비. 그러니까 5년 차에 한 50억 가까이가 책정돼서 예산에서 됐거든요. 바로 그 탄핵된과 동시에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죄를 한다든지 하면은 경호 부분만 빼놓고는 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부담하셔야죠. 이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었죠. 그때 영상이요. 재판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디에서 운동을 지도했습니까? 이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장소가 곤란합니다. 왜 개인적인 건가요? 청와대 관전에 어디에? 재판장님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거는 공간적인 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는 관계없는 거 아니겠어요? 위치가 확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 관저 내부입니다. 처음에 의상실의 위치를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의상실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감출 거를 감추는 건 괜찮은데요. 명백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는 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제 업무의 특성상 출입에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그게 어떤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와 관련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최순실 씨의 출입 내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윤 전 주지도 마찬가지던데 마치 무슨 범죄 행위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질타를 받았던 두 사람입니다. 바로 저 지점 때문에 그 윤 전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두 사람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두 사람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또 증언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저렇게 어떤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증인들이 또 그냥 증인들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될 어떤 범죄에 관해서 핵심적인 어떤 증인인데 굉장히 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본인의 재판에 입증을 해줄 사람들과 함께 세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특히나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굉장히 큰 빵꾸를 낸 사람입니다. 사실은 의료법 위반 방조 행위로 기소가 된 상황이지만 의료법 위반 행위가 결국에는 보안 손님을 그냥 마음대로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경호실에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 자체로 문제인 것이죠. 만약 일반적인 어떤 절차였다라고 한다면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됐다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직위가 해제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을 떠나서 징계 절차에 착수가 되고 회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절차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영선 행정관을 경호팀으로 배석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뭔가 이렇게 보좌하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요. 친박계 의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네? 안고 가시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검찰 수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런 말씀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밀지 마세요. 아니,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 판결입니다. 법리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사실 인정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편협한 재판관들의 시각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마녀 사냥은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젠 차라리 홀가분하게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실이 너무 추워서 연락이 안 되는. 천리 씨 와이러스. 서투지 대전에 궁금했어. 그래서 자리를 조금 다치셨어요. 발목을.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시고 또 보기보다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다. 특별하게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조원진 의원이 보신 것처럼 거실이 너무 추워서 많이 힘드신 것 같다. 사저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님, 네. 진용을 다 짰어요. 마치 청와대, 작은 청와대를 보듯이 홍보, 정무, 총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참 어제 뭐 민경욱 의원이 그 자택에 들어서는 대통령께 자중자애 하시라라고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저는 예. 자중자애도 좋지만 자숙을 해야 할 때다 지금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을 저렇게 보필했던 친박계, 진박을 자처했던 의원들은 청산의 대상이지 지금 사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제기를 노릴 대상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더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저 의원들이 과연 뭐 애국심이라고 본인들의 애국 보수라고 얘기하고 애국 시민들과 애국 국민과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정치적인 속셈이 굉장히 많은 거다. 아,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요? 저게 몇몇 분들은요. 이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대통령의 인기가 좀 떨어질 때 이미 다른 무슨 포럼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좀 등 돌리는 말들도 했던 분들이에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라고 밖에는 좀 박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 총괄 정무 언론 수행까지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했는데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앞에서도 화면에 봤습니다. 아직도 사저 앞에서는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은 일일이 다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어찌 예.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을 향한 메시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 지인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갖고서 발표했던 메시지 자체도 결국은 대국민 메시지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라고밖에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헌재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 결과 대통령직에 파면을 당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형사재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결국은 형사재판을 통해 갖고 그동안 본인에게 지어졌던 혐의를 당당하게 밝혀나가겠다라는 메시지로밖에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면 그거 한 번 남은 그거를 겁니다. 가지고 결국은 옆에 모여있는 이와 같은 친박계 의원들과 정치인들은 같이 대동단결해서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뭐 적어도 한 5%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그와 같은 지지 세력과 함께 정치적 결사체를 한번 다시 만들어간다면 언제든지 정치적 재기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던 거는 결국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배반에 대한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국민들 앞에 정치적으로 잘못한 모습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방금 전에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정치적인 상황으로만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만약 국민들 눈에 비춰진다면은 예. 과연 이러한 상황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공이 어디로 돌아갔냐면요. 예. 자유한국당으로 공이 돌아갈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헌재의 최종적인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의원들이 이와 같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갈 길에서 이와 같은 친박계 의원들의 길을 지지하고 당론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우리 당과 생각이 다르니까 정리를 하겠다든지 뭔가 결단적인 내용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은 대한민국 나름대로의 보수 정당을 길을 걸어왔던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오랫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분들이 좀 주장하는 게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은 저희도 좀 귀담아 들을 텐데 뭐 탄핵은 북한 지령이라든지 조금 우리 생각하고 좀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라고 한다면 뭐 어떤 주장을 해도 조금은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뭐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받고 나왔다라고 한다. 아니면 종북의 어떤 지령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 우리나라를 어떤 전복해서 또는 뭔가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정권 교체라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왔다거나 이런 어떤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제 탄핵 선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엄격한 사실 인정 절차에 의해서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판결문을 보게 되면 89쪽의 판결문인데 사실관계를 인정을 할 때 모든 하나하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진술과 어떤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됐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최고 기관에서 이 정도로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승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정치적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 원장님 지금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박사모에서는 뭐 창당 원서도 뭐 받고 있다고 하고요.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친박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적인 결사체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칭 친박연대라고 그 친박연대 시즌 2죠. 그 친박연대에서 가칭을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지금 창당 준비위원회까지 지금 했습니다. 저분들이 했는지 또 다른 박사모에서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거기까지 가서 게 창준위가 되면은 거의 정당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친박연대라는 과거에 있었던 그 명칭을 다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말 진박이라고 불리는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의 그분들은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상당히 교감을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그 친박연대 시즌2 당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 예상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시점에 다시 생각을 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같이 했던 분들은 인간적으로 저렇게 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인간적으로 하는 거는.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선 정말 국민들께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사과부터 그냥 일주일을 하든 열흘 하든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치 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막 세력화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다음에 박사모 움직임에 대해서요. 과거 2007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과 경선에 졌을 때 박근혜 후보 대표가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의 그 성명서를 가지고 성공했을 때하고 실패했을 때 가져가지고 경선에서 졌을 때 꺼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 끝대목이 뭐예요? 그때도 박사모가 엄청 불복하고 막 계속해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박근혜 당시 그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승복을 해야 됩니다. 아, 그때는 박 전 대통령이 다독였군요. 그렇죠. 하루를 걸려도 이틀이 걸려도 오래 걸려도 우리가 승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라면서 그 한나라당 당시 앞에서 막 텐트 치고 했던 그분들을 갖다가 전부 연락하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며칠 동안은 박사모 분들 충분히 전 팬클럽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며칠 정도 되면은 저분들한테도 이제 자제를 요청하고 저는 대통령이 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관저에 나오기 전까지 누가 옆에 있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형제 자매들을 다시 찾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너무 그 간극이 벌어졌나 세월이 너무 지났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뭐 옆에서 윤전추 전 행정관이 돕고 뭐 이영선 뭐 행정관이 돕는다 하더라도 실상은 이제 그 마음의 헛헛함을 누가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힘을 놓지는 않으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지금의 시그널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카가 있잖아요. 그 뭐 초등학교 다니는 박지만 씨의 그 조카들.
저는 그 조카 났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그 사진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중에 가장 그래도 지금 나오는 사진 말씀하시는 국민들한테 거죠? 가장 그래도 인간적으로 다가오고 참 따뜻했던 장면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더 자주 보였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어떤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보다. 그런데 이런 기대 섞인 말조차 좀 말을 하는 저도 좀 기대가 이런 거에 좀 기대치가 낮아져요. 아니 박주만 회장도 그랬잖아요. 최순실 씨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리는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오랫동안 이어왔던 최순실 씨와의 고리를 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최순실 씨도 최순실 씨지만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기대고 의지했다라는 보도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장시호 씨가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에서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의 관계가 최순득 씨 일가와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친박계 의원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일일 거고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상황일 거고 인간적인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걸 최순실 씨에게 의지했다라면 그런 인간적인 감정은 이제 결국은 핏줄인 가족으로밖에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이어갈지 신동욱 총재가 껴있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지만 이지 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 남동생 지만 회장과의 관계는 나름대로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까지 지금 기자들이 사저 앞에서 거의 24시간 지키고 있는데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를 나오는 모습 밤에 나왔는데 좀 보셨죠? 과거의 대통령과 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자, 또 다시 봅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다음 또 만납시다. 야, 너는 상 많이 받았다. 그래. 이명박 글쎄요, 민 원장님, 지금 와서 보니까 두 분 다 저 때 퇴임 당시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일단 환호는 받았었네. 그래도 이제 큰 사고는 없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퇴임 후에 박연차 게이트 가족들 간에 그게 이제 불거진 거고요. 저 당시에 지지율은 굉장히 낮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스텝진들하고 해서 이 정도의 그 사고가 큰 사건이 안 터졌기 때문에 또 중간에 퇴임한 경우가 아니고 만기 그 군대로 치면 만기 전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환송하는 분위기고 또 그렇게 또 동네에 도착하셔도 상당히 환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밤에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이제 가서 너무나 씁쓸했죠. 그런데 그나마 그 박사모나 그분들이 이제 한 그 200~300명, 수백 명 오셔가지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그나마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청와대에서 떠날 때 모습은 너무나 깜깜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이제 들리는 말로는 그 녹지원에서 직원들과 이렇게 하다가 발을 약간 헛디뎌가지고 또 발목이 접질렀대요. 그때 발이 다쳤다는 게 어제 밤에, 어제 저녁에. 그래서 또 지금 또 그러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아주 그 안 좋은 그 청와대 환송 장면이었다고.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여기 눈가에 촉촉하게 지금 눈물이 지금 맺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해안의 어떤 그 해안의 눈물이고
또 어떤 그 분루, 그러니까 분노에게 본인의 그 삭힐 수 없는, 안으로 삭혀야만 되는 어떤 분노, 수긍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하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상당히 생각하면서 사자에 도착해서는 굉장히 가슴이 저는 복받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생각도 그래서 날 것이고. 오직했으면 현충원을 들렸다 올까? 이제 본인은 자격이 다 박탈돼갖고 현충원에 안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저 눈물은 아마 이게 다스리는 분노는 한 20-30% 되고 해안의 눈물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멀리 출장 가고 비행기 출장 가고 난 5시간, 6시간 그대로 앉아있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지지자들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눈물을 꼭 참은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김 변호사님, 그리고 어제요. 관저에서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광화문을 관통해서 가면 되는 건데 저쪽 서대문으로 서울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네, 그것도 사실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시에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경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경찰 차량, 그 오토바이 사이드카라 그러죠. 그 사이드카랑이 다 앞에서 길을 다 터주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교통통제까지 해서 신호까지 다 터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와대에서 삼성동까지 가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어제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단거리라고 한다면 바로 나와서 강화문을 거쳐서 쭉 내려가면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독립문을 거쳤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부러 조금 광화문을 좀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촛불 집회 때문에. 촛불 집회의 어떤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또 그 민경욱 의원이 이야기한 어떤 대목을 보게 되면 그 성명 자체가 국민들을 향한 성명이 아니라 조금 지지자를 위한 성명이었던 것이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한테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국민들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한정을 시킨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고 사실은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고 성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것도 조금은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 상황 좀 한번 보면요. 지금 SNS는 오늘 오전에 폐쇄가 됐다고는 하는데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됐습니까? SNS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좀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헌재 선고가 나고 바로 삭제가 된 게 아니고 좀 지나서 됐네요. 저도 헌재 선고가 나자마자 포털 사이트에 박근혜를 검색하는 순간 전 대통령으로 뜰 정도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 홈페이지는 과거에 이제 거짓과 진실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해명이 나왔던 거 그대로가 남아 있고 사실상 변화된 내용들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 최종 선고 결과 인용될 거라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인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한다라면은 인용됐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내려오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에 정리를 할 것인지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었어야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는 국민들의 마음들이 일부의 동정 여론도 일 것이고 했을 텐데 실제 참모진들도 마찬가지겠거니와 삼성동 사저로 바로 직행할 수 없었던 것도 이런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저께자로는 퇴거를 했지만 현재 아직도 청와대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있는 건데 오늘자로 이제 최종적인 사표를 본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들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표를 다 수리하게 될지에 대한 여부가 좀 촉각이 곤두세우긴 하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자리를 떠난 것만큼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도 함께 같이 책임지는 모습들을 반드시 좀 보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요. 이 헌재 선고를 내렸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